안녕하십니까. 네, 최성윤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D단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D단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세포 분열과 세포 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하나 정도 출제될 수 있는, 출제될 수 있는 그런 파트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자, 염색체 일단 구조, 염색체의 구조를 볼 겁니다.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나누어서 구조를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분열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원핵세포의 분열 방식이 있고 진핵세포 분열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진핵세포의 분열 방식, 이걸 갖고 얘기를 주로 할 거고, 시험 문제가 거의 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의 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핵형 분석을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포 주기에 대한 건 전체 다 볼 건데, 자, 먼저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해가 보도록 하죠. 자,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요, DNA를 가지고 있는 한 덩어리, 이걸 우리가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DNA를 가지고 있는 한 덩어리, 이걸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내용 잠깐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염색체라는 게 이제 보이시죠? 염색체. 여기 우리 필기한 겁니다. DNA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DNA 한 덩어리에 대해서 염색체 한 개예요. 자, 그래서 원핵세포의 경우에는요, 세균. 그 안에, 세균 안에 보면은 주염색체라는 것과 여분의 염색체가 있죠. 자, 주염색체라는 것과 여분의 염색체가 있는데, 여분의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여분이기 때문에 없어도 됩니다.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됩니다. 자, 생명현상에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이 주염색체에 들어있는 거죠. 생명현상에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이 주염색체에 있습니다. 둘 다 고리형 DNA이고, 크기를 보게 되면 이 주염색체가 훨씬 더 큽니다. 크로모소멀 DNA라고 부릅니다. 주염색체 훨씬 큽니다. 주로 고리형 DNA 되어 있고요. 생명현상에 필요한 모든 유전자가 다 들어있죠. 생명현상에 필요한 모든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반면에 진핵세포 염색체는요, 여러분, 진핵세포 염색체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니까? 이거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봤던 그림일 것 같은데,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선형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직선형의 DNA가 들어있죠. 그 다음 단백질들이 무수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자, 선형의 DNA라고 한다면 이중나선의 DNA가 길게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자, 이게 두 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선형의 DNA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선형의 DNA 하나가 길게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꼬여가지고요. 각각 두 개의 선형의 DNA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DNA가 좀 두 개인데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건 염색체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염색체 이거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염색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두 개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이중가닥 DNA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복제가 된 염색체입니다. 원래 염색체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그런데 얘가 복제가 되어가지고 요 하나하고 요 하나가 붙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걸 관찰할 수가 없어요. 이걸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것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염색체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얘기를 해가 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 염색체라는 걸 이제 살펴보았는데 좀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위에 얘기 좀 해보고 갈게요. 자, 왜 분열을 하냐라는 거죠. 왜 분열을 해야 되는 거냐. 세포가 크기가 이만해요. 그런데 내 세포가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었고, 또 다른 물질들을 이렇게 갖고 들어와서 보유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럼 세포 안에 물질이 많아지면 당연히 산투압이 높아지니까 물이 막 들어가서 세포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세포의 크기가 상당히 커집니다. 근데 커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최적은 이 길이의 세제곱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표면적은 제곱으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최적 대비 표면적의 비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세포 안에 있는 물질과 외부에 있는 물질들을 교환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면적의 비율을 맞추려면 세포가 분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열을 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 세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요, 총 8개의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8개의 세포가 되었을 때
최적 대비 표면적의 비율이 다시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죠. 원래 거대로 똑같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세포라는 게 분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세포가 분열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세포들 각각은 유전 정보를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동일한 세포가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DNA 복제와 함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같은 양의 그 밀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 분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DNA를 잘 보관해야 할 텐데, 잘 정리해 놓고 갖고 있어야 할 텐데,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염색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잘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그 염색체의 정리를 잘 해놨을 때 원의 세포는 고리형의 DNA로 되어 있는 거고, 주염색체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분염체가 하나 더 추가로 들어있을 수가 있고요. 진해세포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를 이렇게 덩어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선형의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이 염색체의 구조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것은 진핵세포 염색체입니다. 네, 진핵세포 염색체. 그럼 진핵세포라는 것에는 우리 동물도 들어가지만 식물도 들어가고요. 곰팡이와 같은 균도 들어가죠. 곰팡이와 같은 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곰팡이의 염색체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다르지만 염색체의 구조 자체는 이제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중가닥의 DNA가 있어요. 이게 지금 길게, 이중가닥의 DNA가 길게 이렇게 그림에 그려져 있죠. 여러분 뭐 거의 끝인데 지금 화면에 거의 끝에 지금 보이더라고요. 예. 선형의 DNA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DNA가 사람의 거라면, 여러분 사람의 거라면 약 1.8m 정도의 그 DNA가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 안에 1.8m 정도에 해당하는 그 DNA가 들어 있거든요. 너무 길고 너무 엉키고 섞이면 이게 풀어내기도 어렵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보관할까? 전부 다 음전을 띄고 있기 때문에, 또 반발력도 심하니까 세포 안에 핵안에 이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핵안에서 이게 제대로 들어있긴 할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46등분이에요. 46등분. 46개의 DNA 절편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6개의 DNA 절편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뭉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염색체입니다. 이 46개의 DNA 덩어리. 이렇게 이제 나눈 거예요. 물론 사이즈는 똑같진 않죠. 그죠? 가장 긴 길이로 자른 게 이제 1번 염색체가 되고, 가장 작은 걸로 자른 게 22번 염색체가 되는데, 우리 남자의 경우에는 Y 염색체가 있어요. 그게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나눴을 때 이제 가장 작은 덩어리가 되겠죠. 자, 그 중에 한 덩어리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이중가닥의 DNA를 이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이렇게 생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인데, 얘들로 이제 묶어요. 히스톤 단백질 종류는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히스톤의 H, 2번, 3번, 4번, 1번이 좀 빠졌는데 1번은 여기 나올 겁니다. 여기. 자, 여기 2번, 3번, 4번. 2번은 A하고 B로 나눴죠. H2A, H2B. 이런 애들을 가지고 8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된 거겠죠. 곱하기 2를 해가지고요. 옥타머를 이루었고요. 그 옥타머를 이루었을 때 이 히스톤 단백질들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DNA 음전을 띈 것과 잘 이제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2바퀴 반 정도 감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NA는 산성이고요. 지금 감아놓을 때 쓰는 이 단백질들은 염기성 아미노산들이에요. 리신, 아르긴 등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신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녀석이고요. 자, 그러면 이 옥타머를 이루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로 옥타머를 이루는 가운데 DNA를 2바퀴를 감았을 때 이 감은 애를, 이 덩어리를 우리가 유클레오좀이라고 부릅니다. 유클레오좀. 자, 유클레오좀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유클레오좀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유클레오좀을 이렇게 길게 나열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염색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염색질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듯이 말아 놓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얘들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돌듯이 말아 놓았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듯이 말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원통으로 이제 길게 만들어지죠. 이 큰 실 있죠. 이 큰 실이 또 염색질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염색질이고 얘도 염색질이에요.
얘는 10나노미터의 직경이 되는 거고 얘는 30나노미터 직경이 되는 건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염색질이라고 부릅니다. 별칭이 있네요. 비드 온 스트링, 실 위에 구슬이 있는 것 같다는 표현으로 비드 온 스트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염색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얘를 염색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염색질이라고 하는 상태 있죠? 이 상태가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상태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접히는지는 우리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얘가 더욱더 꼬여요. 자, 이 긴 이러한 죄송합니다. 저게 자, 이러한 긴 실과 같은 애 있죠. 얘를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한다면 직선 같은 애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또 원통을 만들어요. 요런 게 이제 하나의 실과 같은 애입니다. 그 다음 얘가 또다시 들어가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였죠. 자, 우리 아까 여러분 이런 형태를 만들었을 때 이거 우리 관찰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관찰 안 되는 애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끝이죠. 맨끝, 이쪽 맨끝, 그걸 이제 텔로메라고 부르고 요 중앙쯤 되는 부분을 우리가 센트로메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우리가 염색체라고 불렀습니다. 염색체. 네, 복잡할 거는 중간 과정을 이제 스캐폴드 구조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네, 그림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그림 보세요. 이거 뭐예요? 유클레오좀 구조죠? 이거 유클레오좀입니다. 이거 유클레오좀이에요. 유클레오좀이죠? 유클레오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선형의 DNA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선형 DNA는 146 베이스 페어 정도가 되고요. 히스톤 단백질은 8량체를 이루었죠. 이건 8량체를 이루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선형의 DNA가 이런 식으로 비드 온 스트링의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럼 이 직경이 이제 10나노미터짜리가 된 건데 얘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린 거예요. 지금 보시면 빙글빙글 돌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색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염색사 또는 염색질이라고 부릅니다. 염색사 또는 염색질이라고 부릅니다. 염색사 또는 염색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염색질의 형태가 복잡하게 더 꼬여나간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이제 염색체의 구조인 거죠.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요, 이중나선의 DNA를 염주의 형태, 우리 스님들이 쓰는 이제 염주 있잖아요. 이게 그 스님들이 이제 염불 외우실 때 쓰는 그 염주 형태. 자, 이런 걸 이제 우리 유클레오좀이라고 불렀죠. 이거 유클레오좀. 자, 유클레오좀들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염색질이라고 불렀죠. 염색질은 30나노미터 섬유도 되지만 이거 10나노미터 섬유도 됩니다. 이거 10 또는 11인데 요즘은 시험 문제 거의 10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이 더욱더 얽혀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이런 형태를 만든다는 거죠. 이 염색체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염색체의 모습이에요. 자, 염색체의 양끝단은 텔로메라고 불렸고, 텔로메라는 것은 염색체의 양끝단이기도 하지만 DNA 양끝단이기도 해요. 우리 선형 DNA가 길게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끝에 있는 DNA 부분이 텔로메어라는 부분입니다. 자, 가운데 부분은 센트로미어라고 부르거나 염색체들을 묶어놓을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원체라고 부릅니다. 자, 텔로미어 지역에는 DNA 맨 끝이기 때문에 이 끝에 있는 DNA인데 TTAGG라는 반복서열이 있어요. TTAGG가 반복됩니다. TTAGG, TTAGG, TTAGG. 자, 이게 이제 텔로미어입니다. 여기 이제 표현된 것은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염색체라는 것들의 그 특징을 봤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클레오좀이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되고요. 뭐라고 했지? 선형의 DNA하고 히스톤이 합쳐진 거라고 그랬습니다. 8량체. 이게 염색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유클레오좀들이 얽히게 되면 이게 염색질이에요. 염색질. 이건 이제 30나노미터의 섬유하고 10나노미터 섬유 있었죠. 비드온 스트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10나노미터 섬유하고 그 다음 약간 더 복잡하게 이렇게 30나노미터 섬유였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염색체였죠.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생긴 건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상태일 때 왜 안 보일까요? 이거일 때 보이고 이거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자, 왜 안 보일까요? 자, 여러분,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DNA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응축을 시켜 놓은 게 염색체예요. 그런데 염색체라는 걸로 응축을 시켜 놓게 되면 문제점은 정보를 읽을 수가 없어요. DNA는 정보인데 정보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염색지로 풀려 있어요. 평상시에 염색지로 풀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정보를 읽는다고 했을 때 여기 염색지로 이렇게 풀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DNA가 풀려 나오는 거죠. 30나노미터 섬유와 10나노미터 섬유가 공존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에 이제 가려요. 이게 완전히 가려집니다. 30나노미터, 10나노미터 섬유가 이게 다 뻗어 나와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럼 이게 보이겠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염색질 형태로 가리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염색체가 눈에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정보를 읽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런 염색체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염색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DNA 정보를 읽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해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상태로 존재를 해요. 30나노미터 섬유로 뿜어놨어요. 여기까지 뿜어놓으면 너무 또 많아. 그래서 여기까지 뿜어놓고요. 야, 내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있는 정보를 읽어야 돼. 여기에 유전자 있잖아. 여기 있는 정보 읽어야 돼. 라고 하면 이 부분만 이렇게 풉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푼 다음에 얘네 둘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얘네 둘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DNA는 음전화, 히스톤은 양전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히스톤은 양전화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 둘이 붙어 있는 게 약간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DNA를 떨어뜨리고 그때 이 DNA 정보를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요? 자,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잘 정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염색체예요. 그 염색체라는 걸 잘 정리가 다 갖고 있는 염색체인데 이 상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정보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상태로 풀어놓고 그 풀어놓은 부분 중에서 읽어야 될 부분을 10나노미터 섬유로 풀고 또 DNA를 노출시켜가지고 정보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럼 염색체를 응축시킬 때에는 반대로 이걸 역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염색체를 왜 응축시켜요? 예, 복제를 한 다음에 나누려고. 세포가 분열할 때 나누려고 할 때에서야 비로소 염색체라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보이는 것은 언제냐면 분열할 때나 보이는 거예요. 분열할 때나 보이는 거죠. 그럼 분열하지 않을 때 있죠. 평상시에는 어떤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염색질로 보이는 거죠. 염색체가 아니에요. 염색체가 보이지 않아요. 염색질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염색질 상태로 존재한다. 분열할 때는요. 염색체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개념을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특징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염색체라는 것은 이제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지금 상동요체에 대한 얘기를 해놨거든요. 자, 핵형 분석이라는 걸 잠깐 여기서 해드리고 갈게요. 자, 요 얘기를 할 때 제가 핵형 분석을 잠깐 해드리고 갈게요. 자, 소위 이제 우리가 핵형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자, 우리가 핵형 분석이라는 걸 잠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노트 필기된 게 제가 그냥 따로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핵형 분석이라는 걸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캐리오타이핑 한다라는 핵형 분석입니다. 자, 핵형 분석한다는 것은 염색체의 종류와 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염색체의 종류와 수를 파악하는 것, 요걸 이제 핵형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핵형 분석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사람의 것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죠. 사람의 것을요. 사람은 염색체를 핵형 분석하면 44개 더하기 XY, 이게 이제 누구예요? 남자죠? 반면에 44개 더하기 XX, 이게 여자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4개는 뭐 남자나 여자나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성을 결정하지 않으니까 이걸 상염색체라고 부르고, XY는 요건 성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다르면 성이 달라지니까 이걸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부르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경우에 핵형 분석한다고 한다면 44개는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자, 이 남성의 이제 그러면 핵형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남성의 핵형 분석. 자, 그럼 아버지 거와 어머니 거 염색체가 있는데, 자, 이렇게 1번 염색체에 대해서 아버지 거 염색체하고 어머니 거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명이 똑같은 걸 준 거죠. 아버지가 준 거니까 이제 부계라고 우리가 부르고, 어머니가 준 것은 이제 모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44개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22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22번은 이제 가장 작은 염색체가 되죠. 역시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죠? 그럼 이런 애들을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를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즉 아버지 것과 어머니 것을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것과 어머니 것 각각을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문자 A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얘는 복제가 된 거니까 얘를 이렇게 이제 대문자 A라고 표현하죠. 자, 이것은 소문자 A를 갖고 있을 수 있어. 문자는 똑같지만 소문자 A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네 둘 간에는 지금 복제가 된 거거든요, 서로 간에. 그래서 염색체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얘를 자매염색체로 부릅니다. 염색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하나하나는 염색분체라고 부르고, 복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딸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걸 딸 염색분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딸 염색분체. 근데 이쪽도 이제 복제된 거니까 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딸 염색분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합치면 자매 염색분체잖아요. 그래서 얘를 염색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매 염색분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매 염색분체는 두 개의 딸 염색분체로 이루어져 있고, 딸 염색분체 간에는 서로 유전자가 동일합니다. 유전자가 동일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딸 염색분체 간에는 유전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상동 염색체 간에는 유전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F 여기에 소문자 F, 소문자 F. 딸 염색분체 간에는 유전자가 동일하지만 상동 염색체 간에는 유전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여기 이제 상염색체라면 성염색체가 이제 있는 거죠. 남성의 경우에는 Y염색체가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X염색체가 있죠. 자, 이거 아들의 남자의 핵형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Y염색체 준 거죠. 제일 조그맣죠. 어머니는 X염체인데 X염체 좀 큰 편이에요. 7번과 8번 사이 염색체 정도 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남자의 이제 핵형 분석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44개 더하기 XY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때 용어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죠? 상염색체는 22쌍, 성염색체는 1쌍. 사람의 경우에 그럼 상동염색체 몇 쌍입니까? 23쌍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XY는 다른 염색체처럼 보이지만 성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같기 때문에 상동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동염색체라는 이 용어는 생물학적인 특성이 같은 염색체를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불러요. 1번 염색체의 이 A라는 유전자가 눈의 색깔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눈의 색깔과 어머니 눈의 색깔이 달랐거든요. 근데 둘 다 똑같이 눈의 색깔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상동염색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다 해보았는데 조금 약간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시면은 얘가 지금 상동염색체죠? 지금 그림 보세요. 이게 상동염색체. 부계와 모계. 부계와 모계. 요 하나는 염색분체죠. 요 하나하나 염색분체입니다. 염색분체, 딸 염색분체, 딸 염색분체 합하면 자매 염색분체. 염색체는 이게 한 개예요. 이게 염색체입니다. 이게 염색체가 되면서 이게 자매 염색분체가 되는 거죠. 약간 이제 이름이 독특해질 수밖에 없는데, 자매 염색분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 하나와 같습니다. 자매 염색분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 하나와 같은 거예요. 이거 염색체 한 개입니다. 염색분체는 두 개라고 얘기해야 되고 염색체는 한 개. 염색체들 간에, 즉 상동 염색체 간에 유전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 염색분체 하나 안에서는 유전자가 동일하죠. 이거 뭐 워낙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 시험에 잘 나와요. 꼭 알도록 하시고요. 자, 상동 염색체 간에 서로 복제가 된 거죠. 자, 이게 하나가 이제 부계고 이게 하나가 이제 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동 전체가 복제가 되어가지고 얘네 둘이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예요. 붙었다. 이렇게. 알겠죠? 붙었다. 각각 염색 분체는 4개가 되는 거고요. 용어 아시겠어요? 특징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염색체에 대한 얘기, 여러분 특징들, 용어들 잘 알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요. 염색체에 대한 얘기가 이제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염색체에 대한 얘기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교재 이 68페이지 보시면, 진핵세포에 분열해가지고요.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 아래쪽에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내용 잘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항상 강의 들은 다음에는요. 노트 필기 위주로 정리를 일단 하시되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책을 안 읽어보면 안 됩니다. 책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꼭 읽어보시고 그 책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모르는 내용은 아직 안 배운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일단은 체크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이 책을 다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꼭 질문하시고 네이버 카페 아시죠? 저한테 꼭 질문하시고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 69페이지 넘겨보시고 70페이지, 71페이지까지 있는 그림을 얘기를 우리가 쭉 했고 또 넘겨보세요. 72페이지에 염색체 구분해가지고요. 핵형 분석한 걸 해놨죠. 자, 73페이지의 내용은 여러분 안 보셔도 괜찮아요. 73페이지의 내용은 XY 염색체에 대한 내용 뭐 재밌게 읽어보시고 ZW 염색체는 시험 문제 등장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시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 주기에 대한 내용인데 74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 않고요. 일단은 우리가 저 뒤로 뛰어나가 봅시다. 80페이지입니다. 자, 80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시면서 세포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조금 앞으로 다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세포 주기에 대한 내용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 했잖아요. 이 부분 했고요. 그다음 이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을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진핵세포 분열 중에서 세포 주기 요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세포는 우리 시험에 뭐 나올 일은 거의 없으니까. 자, 조조인자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분열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세포 분열의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 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한 20분? 20분이면 대장균은 분열하거든요. 자, 되게 간단해요. 자, 이분법이라고 하는 분열 방법은 세포가 커지면서 DNA 복제 일어나고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야. 세포가 분열하는데 늘어나면서 나눠지는 건데 그때 DNA 복제가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상당히 단순한 분열법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분마다 영양분만 충분히 있으면 분열할 수 있는 게 특징이야. 대장균이라고 하는 세균들은 영양분만 있으면 20분마다 분열하면서 자기 숫자를 늘려요. 반면에 진핵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달라요. 여러분, 진핵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달라요. 자, 세포 주기에 따른 분열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에 어긋나게 되면 분열을 멈추게 됩니다. 워낙 큰 세포이고 워낙 DNA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무언가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얘는 영양분이 충분한 것뿐만 아니라 성장인자가 있을 때 분열합니다. 성장인자가 없으면 원래 분열하지 않습니다. 성장인자라고 하는 것이 꼭 있어야지 분열할 수 있습니다. 자, 포유동물 세포는 24시간마다 분열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세포 주기의 분열을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이렇게 분열하는 거예요. 세포 DNA 복제를 하고 세포 분열하고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약간 세분화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세포가 분열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분열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G0기의 상태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G0기 상태를 표현하는데 분열의 휴직이죠. 분열하지 않는 상태. 그러다가 영양분이 충분하고 성장인자가 있으면 성장 분열, 성장인자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영양분이 있게 되면 세포가 분열기로 분열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간기라고 하는 시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분열하는 게 아니라 분열할 준비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90%의 시간을 이제 할애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이제 피부세포가 있다고 했을 때 피부세포가 처음에는 분열하지 않고 있죠. 피부세포 분열하면 혹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이 다쳐서 상처가 나서 이 부분이 다쳤어요. 그래서 피부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피부 조직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메꾸게 될 건데 그때 성장 인자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열하려고 했을 때 세포의 크기가 커진 다음에 나눠져야 되는 거니까 DNA도 복제하고 세포 안에 있는 물질도 양을 늘리는데 그런 시기를 우리가 감기라고 부르는 거죠. 감기의 시간은 대부분의 시간 90% 시간이고 분열기 동안에 나눠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분열기 동안 나눠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감기에서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S기. 그 DNA 복제한다는 표현으로 S기라고 했습니다. 합성이란 용어입니다. 신데시스, DNA 복제. 그리고 이제 분열을 한 겁니다. M기. 마이토시스의 약어입니다. 마이토시스 약어인데 이게 이제 핵분열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할 때 중간에 쉬면서 어떻게 보면 뭐 쉬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어떠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즉 분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분열의 결정도 하고 물질을 활발하게 해서 세포 소기관도 늘리고 단백질도 합성하고 역시 또 마찬가지 M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심체도 복제하고 텔로메르도 만들고 이런 단백질 합성하는 길을 이제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 나중에 보니까 이런 시간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요 사이의 공간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갭 1, 갭 2. 얘는 뭐라고 할까? 분열 휴지기는 갭 제로라고 하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G1기, S기, G2기, M기 순으로 분열이 진행이 되는데 그 분열이 진행이 될 때 이 순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는 일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G1기라고 하는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검문하는 게 G1 검문점이거든요. G1 검문 지점. G1기가 예를 들어서 6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6시간 동안 진행을 한 다음에 다 됐나? 확인하는 게 G1 검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검문하는 것은 세포 크기 검문합니다. 세포 크기를 검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G2 검문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G2 검문지점. DNA 복제가 잘 됐나? DNA 복제가 잘 되었나? DNA 복제가 잘 되었으면 이제 넘어가자. M기 하자. 라는 게 G2 검문지점. 자, M기에서 하는 게 있겠죠. M기 검문지점. M 검문지점. M 검문지점은 염색체의 분리. 염색체의 분리라는 것이 M 검문점이에요. 자, 염색체 우리 이거 아까 봤었죠, 여러분. 염색체가 이것도 염색체고 이것도 염색체인데 얘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자매염색체로 불릴 수도 있었습니다. 염색체가 복제가 막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둘이 붙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딸 염색체 둘이 붙어 있을 때 똑같은 존재로 되어 있죠. 동원체라는 부분이 엮어져 있고 코에신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묶여져 있어요. 염색분체의 그 팔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나누는 것, 제대로 나누는 것, 염색체 분리. 이게 이제 M기 검문점에서 하는 주요한 검문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각각 중요한 팩터를 여기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제일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열할 때는 염색체를 나누는 거니까 염색체가 등장을 합니다만, 염색체가 보입니다만, 분열을 하지 않을 때 하고요. 또는 감기 시기에는 염색질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하는 그 기간으로 들어왔어도 G1기, S기, G2기에는 염색질로 보인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G1기, S기, G2기로 들어왔을 때 염색질 상태로 있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때 염색질로 있어야 돼요. 이 시기 동안에도 단백질 합성하려면 유전자 정보를 읽어야 되고요. S기 동안에 DNA 복제를 하려고 하면 역시 DNA를 읽어야 되고요. G2기 동안에 단백질 합성하려면 역시 또 유전자 정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G0기에 평상시에 내가 일할 때에도 유전자의 정보가 필요하고 감기가 진행될 동안에도 역시 유전자의 정보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G0기, G1기, S기, G2기 동안에 염색질, 그 다음 분열기 동안에는 M기 동안에는 염색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특징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M기를 약간 세분화해 봅시다. 이번에는요. M기를 약간 세분화해 볼게요. 자, M기 동안에는 염색체 응축이 일어납니다. 중심체라고 하는 것이 안구로 이동합니다. 이게 지금 중심체인데, 지금 표현된 게 이게 중심체인데, 이게 안구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전중기라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전중기는 여러분 이 전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전기에 포함시키고 시험은 다 전기에 포함을 시키는 편이에요. 자, 나눈다면 굳이 나눈다면 핵막 붕괴가 되고
한쪽 극에 나온 방추사가 한쪽 극, 즉 한쪽 중심체들에 나온 방추사가 밀죠. 염색체를 양쪽에 밉니다. 그러면 중기에 이르게 되면 염색체가 가장 응축되면서 중기판이라고 하는 이 판에, 이게 이제 중기판이라는 가상의 판이 있는데 그 판에 염색체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이때 염색체가 가장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기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응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핵형 분석이 용이하죠. 염색체 숫자 세기가 용이한 겁니다. 핵형 분석이 이때 용이한 거고요. 이때 핵형 분석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중기 염색체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핵형 분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후기에 이르게 되면 염색체를 나누어 가지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양극으로 이동하죠. 그럼 M기 검문점은 바로 요 사이에 있겠죠. 이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M기 검문점이 여기에 있어요. M기 검문점을 후기 검문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M기 검문점을 우리가 후기 검문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말기에 이르게 되면 염색질이 다시 등장을 하고 핵분열이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 세포질 분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특징이죠. 자, 여기까지의 그림,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일 텐데, 자, 보세요. G2기에서는 중심체라고 하는 것이 복제가 되었죠. 중심체 복제는 여러분 G2기입니다. 중심체 복제. 여전히 염색질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M기잖아요. M기에 도달하게 되면 전기, 전중기, 이제 묶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전기로요. 전기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체 주변에 이러한 이제 미세 소관이 막 뻗어나가기 때문에 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성상체라고 부르고, 별 모양처럼 생겼으니까 뻗어나가는 게 보이니까. 자, 그리고 염색체가 응축이 되고요. 일단 핵막이 깨지면서 미세 소관, 즉 방추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 염색체들을 가운데로 밀죠. 이 가운데로 밉니다. 가상의 중기판으로 밀죠. 그럼 중기판이랑 가운데 지점으로 염색체들이 나열을 하게 되고요. 그때 가장 응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기가 이제 끝나게 되고, 그럼 후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염색체들을 양쪽으로 나누어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핵분열과 함께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때 양상을 보게 되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가운데 아까 중기판이라는 그 부분에 미섬유가 있게 되고요. 미섬유의 수축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미섬유의 수축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식물세포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골지체에서 나오는 소낭. 자, 골지체에서 나오는 소낭에 이 비셀룰로성 탄수화물인 팩틴이 들어있습니다. 팩틴. 이 친구 팩틴을 이렇게 적어있는데 팩틴. 이렇게 적습니다. 팩틴. 뭐 사실 뭐 상관없어요. 자, 팩틴. 어이로 적든 뭐 아이로 적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 팩틴이라고 하는 것이 적도면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아까 중기판이라는 지역 있죠? 그 지역에 세포판을 만들고요. 그럼 이 세포판을 만들게 되면 양쪽으로 셀룰로스 합성요소가 나타나면서 세포벽을 만들게 되는데 1차 세포벽은 셀룰로스고 2차 세포벽은 리그닌입니다. 1차 세포벽은 셀룰로스고요. 1차 세포벽은 셀룰로스고 2차 세포벽은 리그닌입니다. 그 단단하게 세포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 리그닌을 만드는 경우는 이거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셀룰로스를 만드는 것은 모든 식물세포가 합니다만 리그닌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2차 세포 만드는 케이스는 이건 이제 분열하지 않을 때 분열하지 않는 세포, 분열 안 하는 세포, 분열 안 하는 세포들의 경우에는 2차 세포벽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후벽세포라고 하는 그 식물의 형태를 지지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후벽세포라고 하는 식물의 형태를 지지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의 경우에는 이 2차 세포벽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세포질 분열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그죠? 세포질 분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세포판을 만들고, 팩틴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건 팩틴. 이렇게 I 적어도 괜찮고. 그 다음 세포벽을 만든다고 그랬죠? 이거는 셀룰로스죠. 분열하지 않는 세포의 경우에는 리그닌이라고 하는 단단한 2차 세포를 만들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건 동물세포의 세포 분열을 표현한 그림이죠. 미세 섬유, 액틴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 애가 가운데서 수축의 환을 만들어가지고 두 개의 세포를 나누는 모습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포의 분열의 방식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보았어요. 자, 우리 교재 여러분 80페이지를 보시면요. 세포 주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 세포 주기에 대한 내용 여러분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간기하고 옆에 보시면 이제 분열기로 나눴죠. M기,
M기, 분열기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기라는 것에서 좀 앞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저 앞으로요. 분열기는 앞쪽에 있으니까요. 자, 74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여기 M기 따로 정리해 놓은 거죠? 자, M기 따로 정리해 놨습니다. 체세포 분열과 75페이지까지 쭉 정리해 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 넘겨보시고 76페이지. 자, 유세포 분석을 보실 필요 없고 76페이지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감소 분열이 나오는데 감소 분열은 여러분 따로 제가 체세포 분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세포 주기에 조절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분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지금 첫 번째 시간에요. 염색체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죠? 분열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그 중에 세포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포 주기. 예. 그 다음 이제 여기 유사분열까지는 사실상 거의 언급을 한 거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 조절인자들하고 감소분열, 조절인자 감소분열, 세포의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형 분석은 앞에서 이미 다뤘으니까요. 이것도요. 예. 나머지 부분은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